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지극히 제 주관적인 그냥 얘기니까 특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정치 입문했으니까 개인이 아니니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할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 세 가지가 유행이었는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거의 다 일본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요괴인간, 황금박쥐, 아톰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갑자기 황금박쥐 생각이 나네요. 그 아톰이나 요괴 인간은 그 악의 무리를 똑같이 다 물리치는 거지만 아톰은 AI 같은 거죠. 로봇 비슷하게. 그래서 다칩니다. 요괴 인간도 뱀, 베라, 베로 이렇게 해서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쁜 요괴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황금박쥐는 독고다이입니다. 황금박쥐는 뼈만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을 입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에 비유할 때는 요리조리 붙는 사람을 박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황금박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황금박쥐 생각이 좀 나는데 그 여기저기 이렇게 붙는 박쥐가 아니라 들이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학생 운동권 출신이 회전문처럼 권력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잡기 위해서 안희박김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학생 운동권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이 이제 조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놔두고 이거를 잘 해결해서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대선 후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노렸는데 특히 이 윤석열과 그 검찰 핵심부 그런 사람들은 검찰을 희생양으로 운동권이 권력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상태로 보면 이거는 미래의 강력한 정적이 될 조국을 검찰의 그 시퍼런 칼날로 난도질을 했다는 오해를 좀 피하기가 힘들죠. 좀 심할 정도로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국 교수 시절에 안 나서는 데가 없었죠. A서부터 Z까지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 자기에 반하는 그런 세력이랄까 언어로 제가 보기엔 도륙질을 먼저 한 건 조국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성공을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냐 하는 그런 희망 아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럼 희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보이스 앰비시어스지. 아니 그러면 일개미는 평생 그러면 내 새끼 자자손손 일개미도 있고 누구는 진골 성골로 대대손손 그렇게 살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돛 닦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어떻게? 강남에 무슨 아니 지 자식들을 외고 보내고서 왜 강북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겠다는 애들 모아놓고서 자사고에서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왜 그걸 왜 없애버려? 그러니까 모든 이 정권의 지금 현재 이 민심을 잃어가는 문제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그 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가지고 뭐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해? 우월한데 왜 정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글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이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이 대통령 때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에? 뭐라 그럽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뭐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게 거의 공약의 맨 위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무능력한 정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금하고 기득권이 갖고 있습니다. 재벌들 중에 부동산 없는 아니 부동산이라 건설회사 없는 재벌이 있나요? 에? 양수겸장 에? 무능한 정권을 만들어 정권을 가져오고 물론 이제 이 경제라는 게 또 이 사이클이 있는 거지만 공교롭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때 당한 게 있으니까 부동산만큼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정책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도 조국의 대자뷰로 보거든요. 인간사 세웅짐하고 고사담합니다. 칼로 흥한 놈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중도하차 한다고 봅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조아리질 않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데 김종인을 잡았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조롱을 하겠죠. 뭐 상황을 모시고 뭐 한다 뭐 그런 거는 대권 잡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DJP 연합할 때 뭐 내각제 얘기 안 나왔어요. 그거 됩니까? 노태우는 전두환 꼬붕이라고 그랬다가 깜빵 보내잖아요. 권력 잡으니까. 근데 지금 제일 처음 나와서 지금 모처럼 만에 처음이니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처음이어서 기자들이 봐주는 건지 질문을 한 번 받고 말해보니까 진짜 얘도 도딱 얘기하는데 뭡니까? 뭐 질문하면 잘해보겠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둘이 뭉실 어떻게? 열심히 잘해보겠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걷다가 같은 윤씨여서 그러나 윤봉길구 기념관에서 그걸 하면서 왜 또 일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지. 일본 애들은 또 이거 또 난리 났죠. 참, 그러니까 아마추어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거 기자회견할 때 고개를 갖다 좌우로 흔드는 그걸 뭐 도리도리해서 긴장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극히 그거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서로 다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어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는 좌우로 살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근자감이 끝판왕이에요. 이게 뭐라 그럴까 자만심 플러스 이 상황을 장악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야리를 재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눈치 뭐 야리 잰다고 보통 표현하죠. 내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적고 있는지 아니면 공감을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지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고 상황 판단을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본인과 처 장모의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소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참 특이합니다. 이 법을 내세우고 뭐 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권력 남용이라든가. 부인은 뭡니까? 주가 조작입니다.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혹이죠. 주가 조작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건 뇌물이죠. 이거는 본인과 처 같이 공동의 문제죠. 불법 협찬 의혹이니까. 장모는 지금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됐죠. 3년. 은행 잔고 위조는 본인이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편취.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권력남용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거. 예? 이러고서 남한테는 칼을 들이댔죠. 그거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지금 초입인데 아주 처음 시작했는데 아주 저야 뭐 그냥 평범한 시민이니까 표를 한 표밖에 찍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한편의 드라마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긴장감 있게 보고 있단 말이죠. 나름 그냥 제 판단 하에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내가 재밌게 봤던 내부자들과 그 더킹 이런 영화가 굉장히 지금 서스펜스하게 지금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도입부입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하에 다양한 기획자들이 기획을 해왔고 지금 카드를 하나하나 내놓는 상태에서 일단 하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내부에서 수리탄이 터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수리탄이 왜 터졌을까요? 그런 문건이 예를 들어서 무슨 X파일이다 뭐 명칭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한두 건이겠냐고요. 각자들의 목표에 의해서 자기들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만들었겠죠. 각자 다르겠죠. 만든 세력들이. 자기들은 그걸로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그런 걸 취합해서 방어라는 방어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각자 만드는 거죠. 뭐 주식만 하더라도 뭐 정보팀 많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그러니까 삼성에 그게 큰 거죠. 예? 그러면 그 터트린 사람은 왜 터트렸을까요? 실수라고요? 실수했으면 숨어야지 잘못했다고 TV에 지금 더 잘 나오잖아요. 본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예. 처음에는 물건을 줬죠. 준다고 그랬죠. 자기 표현대로 이런 게 도니까 검토해봐라. 누구한테 접근했겠습니까? 윤석열 측과 또 야당 측에 접근을 했겠죠. 그랬더니 벤치를 맞은 겁니다. 그걸 왜 들이댔겠어요? 나는 이 정도의 정보통이야. 그러니까 나 좀 써봐. 내 전략가야. 그러면 내가 많은 도움을 줄게. 그런데 벤치 맞아서 야마도니까 터트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더 큰 그림이라면 엑스맨이 되기 위해서 그 문건을 갖고 들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당 내에서 바른미래계와 구당권파가 이제 나름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일단 누가 되냐가 중요하니까 내부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주인공들이 윤석열 이쪽이 너무 아마추어다 보니까 지금 영화 초입부에 지금 몰입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이 남자들의 그 뭡니까 이 대선의 그 최대 권력에 대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상대 여배우가 그렇자도 연기 경험이 없어 연기를 못한다고 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인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교과서 읽듯이 대사가 나옵니다. 나가요 아닌데요. 이거는 중반 이후에 등장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나 홀까이 아니에요.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법적인 조치를 미리 법적인 조치를 다 했어야지. 그럼 그 전에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 그 부류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꺼내기 좀 추접스러워서 잘못 꺼냈다가는 되치기 당하니까 말하기 힘든 부분을 본인 스스로 터뜨려 버리네. 나 이거 영화를 비교하자면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 영화 곱하기 100배 정도 돼. 역시 오래된 영화인데 범죄 아주 악랄한 범죄 집단이 은행 강도입니다. 저게 은행 강도인데 어떻게 인지를 잡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 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범죄 조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접선을 하기로 그 사막에 있는 한적한 혼자 떨어져 있는 그 뭐 호텔은 아니죠. 뭐 숙박업소 이건 바죠. 술집이죠. 술집에 들어갑니다. 이 강도 일당이 인지를 잡고서. 근데 그 술집 이름이 황혼에서 새벽까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총질이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 손님 전부 다가 흡혈귀입니다. 갑자기 스릴러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영화가 확 반전을 해버려요.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쿠엔틴 타란티노입니다. 이 사람이 감독으로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감독이 아니고 영화 배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정치권이 웃기죠. 윤석열을 시킨다고 이렇게 빨아주다가 이제 또 누구네 또 완전히 또 뒤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생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어쨌건 간에 국민이 10명을 따졌을 때 줄리라는 거를 한 몇 명 알고 있었을까요? 10명 중에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목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병에다. 근데 다는 알지만 또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걸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서 말하기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남이 얘기했으면 뭐 미친놈 뭐 남 욕할 텐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잘하면 영부인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부인 스스로가 나는 업소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잘 돼봤자 그냥 업소녀가 아닌 거로 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터트린 다음에 뭐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정치를 법으로 합니까? 정치인은 씹히고 없던 것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DJ는 평생 빨갱이로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 시대는 다르지만. 알아서 다 방어치고 다 할 텐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혹시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저래? 그럼 주위에서 벌써 검찰 요직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떠들던 얘기니까 요직에 있을 때 벌써 그에서 벌써 했을 텐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선 후보 나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또 본인 스스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전에 유부남 검사하고 뭐 동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나가요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동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어가 이렇게 순화되고 어떻게 교육을 받게 한 게 아니라 그 말도 차분하게 톤을 낮춰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게 뭔 얘기하는 거 하다가 혹시 라마다 거기 죽순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소문이 나냐고요. 일반적으로 부인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인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뭐 사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뭐 뇌물을 좀 받았다든가 부인을 통해서 그 더 세게 얘기하면은
뭐 바람이 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나가요는 그거는 우리 국격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도 어렸을 때 거기 몇 번 갔는데 물론 이렇게 외부로 해서 지하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1층 들어가면 그 조그만 복도 좀 지나면 1층 들어가면 다 똑같죠 구조가. 저쪽에 이제 홀 있고 이제 테이블 있고 이제 쭉 있고 2층은 전부 다 룸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죽순이가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니에요. 거의 룸 나이트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 때. 예? 그냥 강남에 있으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온 사람들은 그냥 1층에서 거기서 그냥 마시고 2층은 무조건 부르는 겁니다. 거기 일하는 업소녀들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막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막 2차 나가고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 업소는 아닙니다. 그거는 미리 뭐 새끼마담이나 뭐 얘기가 다 된 다음에 그런 사람을 불러달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 표에서 보다시피 물론 만약 범죄 이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해봐야 압니다만 이 재판 중인 것도 있잖아요 또. 이 죄질이 안 좋단 말이죠 이거. 예? 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 옵티머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건화가 그때 될 수 있는 걸 막은 거 아닙니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조사하고 있는 게. 그럼 한명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여기서도 이거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또 내로남불이에요. 다 마찬가지야. 사람은 털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치하는 사람이 도덕적 우월성으로 나는 해 그러면 그거는 망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는 그걸 갖다 집요하게 이용을 하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노회찬 전 의원. 내가 보기엔 그 두 분이 제일 그나마 정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은. 그리고 저쪽 애들은 걸린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난 깃털인데 이거 정치업 탄압하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기자들은 이제 피하잖아요. 추가 대답을 못 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대변인도 아니 자기가 임명한 대변인이 그때 물러날 때 뭐 당에 입당 안에 만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물러나는 건지 알았지만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뇌물 받은 거로. 근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건 간에 심력 들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정치인이.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뭐 아니 그러면 지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전부 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일이 그게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대권을 보는 사람이. 아니 자기 장모 일이 일단 이래서 법정 구속이 되면 일단 왜 자기랑 결혼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 아니 그리고 본인이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아니 솔직히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기소 자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시당초. 누군가 손을 써줬겠죠. 야, 이 정도 이거 내서 그냥 이렇게. 아니 어떻게 경찰에서부터 안 넘어가. 나머지 공범들은 다 넘어가는데 책임 면제라는 게 뭐야. 이 일을 했는데 나는 관여는 했으나 나는 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난 그리고 저기 사위는 여기 가서 일하고 자기는 이사장인데 근데 책임이 없어. 그 옆에 있는 공범들
징역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입 막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차피 나는 가게 돼 있는 거 괜히 물고 들어갔다가 아니 사위가 어? 중앙지검 지검장 이러는데 딱 돌아가는 거 판때기 보니까는 뭐 보나마나 답은 그려져 있구만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쨌건 간에 이거 뭐 책임 면제각서 이런 거 누구한테 법적인 조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의심은 드는 거지. 그러면 정치인이면은 집안일이니까 일단 어쨌건 간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력기도 죄송합니다. 뭐 법적으로 뭐 저는 이렇게 나선 바 없는데 나 조사하면은 뭐 그대로 뭐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는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엄정하게 법은 법 앞에는 전부 다 엄정.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좀 깜빵 가 있잖아. 네가 있잖아. 네가 당신 있잖아. 그리고 조국은 좀 가만히 좀 있지 뭘 그렇게 떠들고 그것도 또 아휴 나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정치인이라고 봐서 크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책임감과 그걸 갖고서 내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나서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게 되니 좀 참았다가 나중에 낄낄 빠빠지 아니 그거 지금 또 재판 중에 있으면서 또 이 정치판을 그렇지 않아도 작전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걸 빌미를 주니까는 예? 뭐라고 합니까 뭐 죽창가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또 아유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줘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정치에 들어와서 대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아니라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가 아니라고 봐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다. 전혀 자기 마음속으로는 10년 전에 준비했는지 뭐 5년 전에 준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정치인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늙은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서 특히 법으로 재단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죠. 제일 쉬운 게 그런 겁니다. 법대로 하자.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안 된다고 보고 안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상처받고 또 조국하고 비슷한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오늘 뭐 저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